이번 테스트에 쓰일 렌즈는 마이너스 7디옵터 캠이 광학의 초고불절 비구면 렌즈입니다. 제가 직접 쓰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이려 했습니다만 제 처방보다 높은 도수의 안경을 쓰니 눈이 절로 찡그려져 객관적 테스트가 어려웠습니다. 쿠팡서 14파이의 눈알 스티커를 구입했습니다. 벽에 붙였습니다. 벽에서 50cm쯤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를 들고 마이너스 7디옵터의 렌즈를 30cm 위치에서 천천히 벽에 가깝게 그리고 천천히 벽에서 멀게 이동해봤습니다. 안경 렌즈가 눈에서 멀 때와 가까울 때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8디옵터가량의 렌즈를 안경테에 가공해 넣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안경원에 있는 얼굴 마스크에 눈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안경 렌즈 없이 안경테만 씌운 모습입니다. 코받침을 높게 조정해 씌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코받침을 낮게 조정해서 씌웠습니다.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코받침을 세워 눈에서 멀게 쓴 안경이고 오른쪽은 코받침을 낮게 해서 눈에 가깝게 쓴 안경입니다. 물론 왼쪽은 안경을 씌우지 않은 맨 얼굴입니다. 같은 거리에 카메라를 놓고 찍었음에도 비교를 위해 한쪽 눈만 확대해 배열하다 보니 약간의 오차가 있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안경 렌즈 부위의 크기가 비슷함에 비해 눈알 스티커의 크기는 꽤나 차이가 납니다. 근시인 분의 안경은 눈에 가깝게 쓸수록 눈이 덜 작아 보입니다. 안경, 눈에 가깝게 쓰셔야 합니다. 안경 렌즈를 안경테에 고정시키기 위해 삼각을 세우는데 평삼각, 중삼각, 고삼각, 역삼각의 4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평삼각은 무태 안경을 가공할 때, 역삼각은 반무태 안경을 가공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무태나 반무태는 두꺼운 렌즈의 옆면이 일부 혹은 전체가 드러나서 고도 근시자이신 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장 두꺼운 부위를 사선으로 깎고 광택을 낸 후 큐빅이나 그림으로 꾸며 두께를 감추는 무태 안경도 있습니다. 고도 근시 안경은 그림 같은 고삼각으로 가공합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에서 따온 것인데 옆에 쓰여 있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중삼각으로 하면 AB, CD 부분이 링 외부로 노출된다. 노출되면 왜 안 되는지 다음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교과서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면다듬기 전을 그린 것인데 이 경우 끝이 날카로워 안경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착용자의 얼굴에 닿아 얼굴을 베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삼각 가공 후 반드시 날카로운 면을 뭉툭하게 하는 면다듬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경 착용자를 앞에서 봤을 때 이 면다듬기 한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도 근시는 높은 도수의 오목 렌즈로 처방하니 0몇 mm에 불과한 면다듬기 부위가 넓게 퍼져 보입니다. 바보 안경이라는 고도 근시자를 한없이 얕보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는 이 안경은 방금 이야기한 면다듬기를 한 부위를 과장해서 만든 장난감입니다. 아까 보신 제가 쓴 안경 사진의 좌우 안경 렌즈 부위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면다듬기 가공을 할 때 살짝 힘을 더 줘서 가공한 것이고 오른쪽은 힘을 빼고 가공한 겁니다. 실제 면다듬기를 한 부위는 0.23mm 차이일 텐데 전면부서 볼 때는 이렇게 다릅니다. 안전을 위해 면다듬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늘 일정하게 얇고 좁게 숙면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삼각으로 렌즈의 옆면을 가공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고삼각으로 작업하는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0몇 mm도 안 되는 면다듬기 부위가 전면부서 볼 때 두툼하게 보이는데 그림의 AB, CD 부위가 드러난다면 대형 사고가 됩니다. 높은 도수의 안경 렌즈는 반드시 고삼각으로 가공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경 렌즈는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 몇 종류로 나뉩니다. 일단 한 면은 평평한데 한쪽 면으로 도수에 따라서 커브를 주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얘는 평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목 렌즈 역시 한쪽 면은 평평한데 뒤쪽 면에다가 도수에 따라서 커브를 주는 경우를 평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면을 다 볼록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를 양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면을 다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를 양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안경 렌즈는 전면부도 이쪽으로, 후면부도 한 방향으로, 둘 다 한 방향으로 휘어 있는 렌즈를, 이거는 메니스커스형이라고 합니다. 볼록 렌즈는 이랬고, 오목 렌즈 역시 한 면은 휘고 두 번째 면도 같은 방향으로 휘어 있는 이런 렌즈를 써요. 이거를 메니스커스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렌즈를 써요. 이 메니스커스형 렌즈를 쓰는 이유는 수차 중에서 비점 수차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점 수차를 가장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메니스커스형을 씁니다. 위대한 안광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메니스커스형으로 하는 것이 비점 수차가 가장 적다는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점 수차는 점이 아닌 것으로 선으로 보이는 경우를 비점 수차라고 그러고, 그 수차가 안경 렌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점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메니스커스형 렌즈를 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안경테를 보면은 좀 고급테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쪽으로 약간씩 휘어 있습니다. 4커브 혹은 5커브 정도의 커브를 줍니다. 그래서 약간 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커브에 맞춰서 메니스커스형 렌즈도, 오목 렌즈는 전면부를 이 커브에 맞춰서 만들고, 그리고 도수에 따라서 후면에 커브를 줘서 오목 렌즈를 만들고, 볼록 렌즈 역시 이 커브에 맞춰서, 안경테 휘어있는 커브에 맞춰서 후면을 만들고 도수에 맞춰서 전면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경사들이 삼각을 세울 때는 이 커브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오목 렌즈는 전면에 맞춰서 일정하게 떨어져 있게 평행하게 삼각을 세우고, 볼록 렌즈는 후면에 맞춰서 일정하게 떨어지게 삼각을 세워요. 그러면은 이 커브랑 딱 맞게 안경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아주 저가 형태 있잖아요. 최근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뭐 말도 안 되는 테들 나왔잖아요. 뿔테로. 그런 테들은 그냥 만들기 쉽게 만들려고 이게 그냥 반듯합니다. 반듯하다 보니까 안경사들이 안경을 가공을 할 때 위아래로는 조금 크게 가공하고 양옆으로는 약간 작게 가공을 한다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안경 렌즈가 좀 안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경을 쓰다 보면 이게 이렇게 좀 펴지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이 펴질 때 이 전면부가 거의 일자에 가깝게 펴지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약간 커브가 져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펴지면 일자가 되면서 렌즈의 중앙부가 요 중간이 이렇게 밖으로, 이게 반듯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저가형 뿔테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안경을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중간부이 자꾸 빠져나오는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비점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메니스커스형 전면부도 후면부도 한 방향으로 휘어 있는 안경 렌즈를 만든다 했는데, 또 하나 얘기 있었죠. 안경 렌즈가 뭐 대충 그렸습니다. 이 광축에 가까운 것은 한 군데로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이 광축에서 멀어지다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안쪽에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왜곡 수차다. 광축에서 멀수록 초점이 좀 다르게 맺히는 것이 왜곡 수차다 그렇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는 제2면을 바깥쪽으로 할수록 조금씩 펴주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제1면을 휘어 있는 걸 조금씩 이렇게 반듯하게 이쪽으로 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비점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메니스커스형 렌즈를 만드는데, 또 하나의 수차인 왜곡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할수록 렌즈를 조금씩 펴줍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조금 더 뒤에 맺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만들기 어렵겠죠. 공부 많이 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연구를 많이 하고 한 번 만들면 금형 따지면 그대로 계속 만들면 되겠지만은, 그렇죠 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삼각을 세우는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오목 렌즈는 커브에 맞춰서 전면에 맞춰 갈면 되고, 볼록 렌즈는 후면에 맞춰서 갈면 됐었는데, 이 렌즈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경테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부분의 여기 딱 중앙에,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거의 중앙 정도에 되는 곳에 초점이 있으면 참 만들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할 텐데, 그렇지 않죠. 되게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저는 눈 사이가 66mm니까 그렇게 굉장히 좁은 편은 아닌데, 중간보다 조금 안쪽에 아마 눈동자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안경이 좀 그렇습니다. 특히 저보다 눈동자 간 거리가 좁으신 분들은 더 심하죠. 그러면은 초점이 중간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면은 바깥쪽 초점에서 멀을수록 렌즈가 좀 두꺼워지니까 안경 렌즈를 위에서 봤을 때는 안쪽은, 코 쪽은 좀 얇은데 바깥쪽은 이렇게 두꺼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면부를 통해서 그냥 반듯하게 삼각을 갈아버린다면은 눈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 바깥쪽은 좀 더 가깝고 안쪽은 좀 더 바깥쪽은 좀 더 가깝고 이 안쪽은 좀 더 먼,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사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 렌즈를 후면과 평행하게 그냥 간다면은, 안경 렌즈가 이렇게 있다면은 아까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번에는 안경 렌즈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후면부에 반듯하게 그냥 후면부에 맞춘다면 이렇게 갈려요. 이게 최악이 되죠. 최악이. 무슨 얘기냐면은, 시력이 많이 나쁘신 분이에요. 저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정도는 눈이 나쁘질 않아서. 근데 앞으로 렌즈가 이만큼이, 바깥쪽이 이만큼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죠. 미용상 너무 안 좋은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미용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광학적으로 눈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줄 것이냐, 이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기준을 갖고 안경을 만듭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은 플러스 면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3디옵터에서 6디옵터 사이는 렌즈의 중심부어, 마이너스 3디옵터 이하는 마이너스 면과 평행하게 삼각을 세우라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사진처럼 고도수의 안경의 삼각을 전면부와 평행하게 가공하는 것은 미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광학적으론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안경을 수년 만에 맞추면서 도수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삼각은 반드시 전면부와 평행하게 세워야 합니다.